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여름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광주 유대회를 치른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광주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용객 증가와 대관료 수입으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택 신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보성군수와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주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하면서 기아 타선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FC 정조국은 14골로 K리그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 지은 시설들이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은 남부대 국제수영장입니다. 1년 전 선수들이 누볐던 수영장에서 지금은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물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회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가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뭐가 좋다고? 깨끗하고 이렇게 넓고. 개장 초기 400여 명이던 회원 수는 지금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이면 2억 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강습과 여름방학 수영 캠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안 지나봤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추론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도 체육대회는 물론 콘서트 등의 행사를 유치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의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시작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주중에 이제 겨우 좀씩 남아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물을 짓는 대신에 땅을 기부한 대학이 운영을 맡기로 한 두 시설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운영비의 10%는 대학이, 나머지는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커지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걱정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난달 말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2019 수영선수권대회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2차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광부가 수영선수권대회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19억 원에 대한 2차 심의 결과 이번에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28일부터 있을 기재부 3차 심의 때 다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8월 초까지 있을 3차 심의에 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무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낮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곡성, 구례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전남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폭염주의보는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은 지속되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5도로 예상되고 나주가 34도, 장성이 33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화순이 34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이 35도, 보성과 고흥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냉방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올 여름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금치몬이 시장 상가를 돌며 계량기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사용량이 급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전기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력 공급이 순식간에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전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심장부인 한국전력대책상황실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발전 전력 공급이 원활하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전력 수요로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한낮에 8,020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예비력은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상황을 바로 전파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9천만 킬로와트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고장이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한전이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17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는 순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굴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부터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번 여름 가볼 만한 전남의 피서지를 문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모래 울음소리가 심리 밖까지 퍼진다는 완도 심지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남해만의 시원한 파도에 고운 모래사장, 아늑한 해송숲, 맑은 바닷물까지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전남 유일의 100만 인파 해수욕장인데 13년 동안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오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염이 없고 아주 청정 지역이고. 한편 돌머리 해수욕장은 해변 백사장에 인공 해수풀장이 있습니다. 파도가 없고 썰물 때도 물놀이가 가능해 특히 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들이 편하게 즐기기가 좋습니다. 신안대광 해수욕장은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1시간 20분 걸리는 국내에서 최장의 넓은 백사장을 자랑합니다. 모래 위 다양한 놀이가 가능해 학생들 수련회나 운동선수 전지훈련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 관광공사가 선정한 청정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과 해남 송오리 해수욕장도 고운 모래와 해송림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남도의회 의장도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의 2층짜리 사택입니다. 군수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사들인 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4,800만 원. 하지만 이 군수는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현 전남도의회 임명규 이장입니다. 건축비도 시세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건축업자 63살 박모 씨는 2억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헐값에 땅을 사고 팔고 공사비를 적게 주고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임 의장이 건설 수주를 얻으려고 이 군수에게 땅값을 싸게 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수 자택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와 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토지와 건축비 모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급된 액수라고 말하고 있고 임 의장 역시 농지였던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자신은 농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사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표 광주시의회 전 의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창과 함께 광주 남구의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입니다. 조 의원은 구청과 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고물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물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생매립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물상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 1,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25살 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39살 최모 씨가 몰던 택시 앞으로 뛰어든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속 15km가량으로 서행하던 택시기사는 전 씨의 행동이 어설프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으로 이들의 공갈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광주에 가전전장 융합기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 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전기업을 돕기 위한 건데요.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가전전장 융합기술센터 이정기 센터장에게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전전장 융합기술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주광역시 핵심 사업은 가전 및 자동차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색 가전 즉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은 세계적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시장 경제에 따라서 대기업은 프리미엄 가전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서 협력기업은 생산량 감소 및 매출 저하로 되고 있는데요. 그 돌파구로 투트랙으로 저희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주기업은 프레스 즉 케이스 제작 기술이 우수합니다. 여기에 IT 기술 접목하여 융합 제품 개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A 프레스 기업은 자변기 냄새를 흡입하여 냄새 제거하는 제품을 요청하여서 흡입 제어 기술을 지원으로 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필터 기업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나 자동차용 청소기, 신발 건조기 등을 가전기술을 활용하여서 자동차로 업종 확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가전산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삼성 등 대기업의 생산 라인 단계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도는 더욱 심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협력기업들은 매출 또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게 경련을 겪고 있죠. 이는 우리 센터가 개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2일 개소식 때에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며 기대감 또한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주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탄탄한 기반 구축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광주시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 에어가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업 육성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포화 상태인 대형 가전보다는 대기업 협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듈 단위의 모터, 팬, 열교환기, 피틀 등을 이용해서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서 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등 보급률이 3%, 즉 97% 시장이 열려있는 에어가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로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반이 대기업만이 보유하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전략기획실, 사업화 전략실, 기술 개발실을 저희가 운영하여서 아이디어만 보유하는 기업, 제품만 보유하는 기업, 기술 보완이 필요한 기업, 신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기업으로 나누어서 적기적소에 연구 인력을 배치해서 개발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전장 산업과 에어가전 분야에서 현재 광주의 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또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주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동부대어 1차 협력 기업이 한 90여 개 기업이 있는데요. 2차, 3차 합치면 300여 기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기업 또한 세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부분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협력 기업 간의 안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핵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술 개발보다는 납품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에어가전 산업 계기로 부품 생산업체에서 안제품 생산업체로 체질 개선하여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운 기술을 입혀서 새로운 좀 활로를 좀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중심인 김주찬 선수가 부상으로 최대 한 달 정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복귀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게 가을 야구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는 정조국 선수가 시즌 14호 골로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어깨를 얻어맞은 김주찬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검진 결과 미세 골절상, 회복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결장이 불가피해서 기아 타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찬은 올 시즌 한 경기를 뺀 모든 경기에 출장해서 절정의 타격감은 물론 상하이 타선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주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대 투수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져서 공백 기간 이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기아의 5위 승부에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3개월 가까이 1군에서 사라졌던 윤성민이 오는 27일 2군 등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주찬의 공백으로 약화된 공격력을 마운드의 힘으로 보완해야 할 형편이어서 등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여줬고 들어갔어요. 자, 오도의 발로 왼발슛! 광주 FC는 적지에서 대승을 신고했습니다. 상주 상무를 상대로 4골차 대승. 특히 정조욱은 시즌 14번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자 득점 선두에 나섰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으로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광주 FC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니제르 국가대표 미드필더 올리비에르 본즈를 영입했습니다. 2009년 프랑스 리그에서 데뷔한 본즈는 187cm, 73kg의 다부진 몸으로 시야가 넓고 활동량이 많아 게임 메이커로 공격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0도로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기 부담스럽다면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다음 달 31일까지 광주 지하철에서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정해진 역 안내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서 모으면 선물을 주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A와 B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A 코스는 환경 테마관이 있는 학동 증심사입구역 등 5개 테마역에서 도장을 찍고 나서 광주 송정역의 명소인 캐노피 빛의 꽃을 들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 코스는 추억여행 전시관이 있는 남광주역을 포함한 5개 역과 역세권 명소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해야 합니다. 5개의 테마역과 하나의 역세권 명소를 들러서 총 6개의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코스를 완주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선물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남도가 남도 문예 르네상스 사업에 구체적인 이끌음을 내놨습니다. 박물관 건립 등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다도해가 내려다 보이는 천관산 자락 곳곳에 문학적 재치가 넘쳐납니다. 발길을 돌리면 1930년대 문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문학파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향이 함께 묻어나는 목포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대표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독특한 그 해양문화 자원 등을 비롯해서 수묵화 또는 정가, 다도 등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남도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등 4개 선도 사업을 비롯해 남도 문학벨트 조성과 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등 24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9월까지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부활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18년도까지 1,200억여 원, 이후에도 8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도 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박물관이나 진흥원 설립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700억여 원이 넘는 도비와 시군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 그렇다 보니 과연 20개가 넘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둔 지적 쌓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향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삶과 호남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여성목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양 위원장과 윤혜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
지난달에 광주 수안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곡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용대 선수의 올림픽 재패를 기념하는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화순에서 개막했습니다. 나주시와 카이스트 융합교육연구센터가 학생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학생 참여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도성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에게 청정 이미지를 주고자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1급 발암물질 배출로 논란을 빚은 세방산업의 노동조합이 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세방산업노조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때문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조업 중단이 계속되면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공장을 가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섬진강하고 광양시 진상면 온실 농가들의 염해 피해 대책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최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어천 하구에서 청암들로 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수벽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도 수어천의 방류량을 늘리는 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양시도 농업용수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차수벽 설치 등의 대안이 염해 피해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데다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 전력 설비 점검에 무인 항공 장비인 드론이 투입한 결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송전 철탑 만기에 대해 드론을 투입해 전력 설비를 점검한 결과 점검 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90%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가능한 수량이 10배 이상 느는 등 연간 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관리사무소가 50인 이상 업체 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여름 5일 이상 휴가를 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58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82.8%에 해당됩니다. 반면 휴가비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거나 지급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개사로 최근 경기 불황을 반영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무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곡성, 구례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에 내려집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은 지속되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나주가 34도, 장성이 33도 등 전남의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화순이 34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이 35도, 보성이 33도, 고흥이 33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